네, 그럼 본격적으로 주주총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시장은 양시장 모두 다 상승 마감이 됐고요. 코스피 거래대금이 16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양시장을 다 합쳐도 16조 원이 안 될 때도 있었는데 이제는 확실히 우리 시장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오르고 있는 종목들의 그 상승률을 보면 굉장히 가파릅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보유자분들은 굉장히 즐기고 있는 장세가 될 것이고 반면에 나는 없는데 나는 내 계좌는 왜 이렇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 소외감 느끼기 쉬운 그런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장세 속에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나도 함께 수익을 챙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송률, 박준현 매니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은 이번 주는 비교적 기분이 좀 좋습니다. 좀 잘 가고 있는 흐름인데 앞서서 내일장 여신 통해서 본 내용 중에서 이 종전과 관련해서 재건 관련주는 당연하고요. 자동차와 가전 쪽에서도 수혜를 보지 않겠냐라는 전망들이 있는데 주가로도 연결이 될까요? 일단은 기대감이 올라간다라고는 어느 정도 기대를 해볼 수 있겠지만 사실 그렇게 영향이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공장을 매각한다고 하면서 그때 같은 경우는 오히려 주가가 반등을 했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나왔냐면은 지금 러시아 공장을 얘가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을수록 오히려 유지 비용이 더 나갔기 때문에 오히려 호재로 작용을 했었는데 일단은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 자동차 섹터로 본다고 하면은 판매량 증가에 대한 상승 기대감이 어느 정도 더해질 수 있는데 이걸 좀 디테일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이제 아나운서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제 중국산이 가전제품에 많이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차도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제 전쟁 이후를 우리가 좀 디테일하게 봐야 되는데 여러 업종에 대해서 지금 점유율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원래 러시아 같은 경우는 자동차를 본다고 하면은 가장 러시아 친구들이 좋아하는 게 토요타였습니다. 일본산 자동차를 굉장히 최고로 쳐요. 잔고장도 없다고 해가지고 토요타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다음이 한국산 자동차입니다. 얘들 현대 굉장히 좋아합니다. 얘들 이제 침 질질 흘리는 정도인데 자 중요한 건 뭐냐? 자, 지금 이제 점유율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중국산 자동차들이 많이 치고 올라왔어요. 러시아 같은 경우는 전쟁 이후에 어떻게 좀 상황이 바뀌었냐면은 외국산 의존도가 많이 빠지면서 그거를 대체한 게 바로 중국산입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도 중국산 같은 경우는 러시아 수출량이 굉장히 증가를 했고 여기에 다시 우리나라 자동차들이 점유율을 뺏는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저는 어느 정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단순 기대감이기 때문에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지금 기대감이 올라간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LNG선도 다시 한번 기대감이 돌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는 LNG 수출이 재개되고 확대가 된다고 하면은 쇄빙선이 우리나라가 독보적으로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NG 쪽도 한번 기대감이 될 수 있겠고 다만 아직까지는 기대감이 움직이는 테마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가장 베스트는 건설기계다. 여러분들 건설기계는 꼭 한 종목 정도는 들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핵심은 마지막에 있었네요. 자, 다음은 박준현 매니저님. 저희가 CPI 확인을 했습니다만 생각보다 높게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하를 이게 언제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또 불투명한 전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 잘 가고 있는 흐름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이제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았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미 강한 또 미 경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이미 우리 시장에서 없다라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던 내리던 우리나라에서 올리던 내리던 간에 크게 시장이 반응을 하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어차피 연준은 지금 그분들의 목적은 딱 두 가지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그다음에 고용입니다. 근데 지금 고용이라고 하게 되면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30만 건 미만은 완전 고용으로 본다라고 하네요. 근데 지금 21만 건, 22만 건에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고용이 깨지지 않는 이상은 진짜 말 그대로 고용이 확 깨지지 않는 이상은 금리 인하는 당분간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 전망이 이제 연말까지 밀린 상태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증시가 만약에 밀렸다 그러면 꽤 큰 문제이겠지만 이런 전망 속에서도 우리 증시가 탄탄하다? 저는 오히려 그러면 좋은 상황으로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대가 없는 상황 속에서 금리 인하가 됐을 때 또 효과가 있을 수 있으니까 지금 우리 시장으로서는 나쁘지 않은 흐름일 것 같다라고 분석을 해볼 수 있겠고요. 자, 그렇다면 이런 장세를 바라보는
투자자들은 어떤 의견과 궁금증을 갖고 있는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크릿 주주 함께 하시죠. 네, 시장에 대한 주주 여러분들의 궁금증 체크해보는 시크릿 주주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투자자의 의견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어머 연기금 어쩐 일이래 이제 진짜 꽃길 걷나요?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요즘 우리 증시 회복 탄력성 참 좋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요. 기관도 연기금 중심으로 매수 우위 보이면서 지수 끌어올려줬습니다. 또 자동차, 반도체 업종까지 크게 상승하면서 관세, 인플레에 대한 우려 소화해내는 분위기인데요. 앞으로 우리 증시 어떤 흐름 이어갈지 분위기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 기업한테 재건사업권 준대 왜 자꾸 설레발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저희 내일장 여신에서도 살펴봤듯이 우크라 그리고 러시아의 전쟁, 종전에 대한 기대감 커지고 있습니다. 또 복구에 대해서 1,300조 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이 들 거다라면서 국내 기업들 크게 오르는 모습인데요. 그런데 지금 사업권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제적 그리고 확실하게 퍼포먼스 보여줄 수 있는 기업 어디일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상호 관세면 FTA인 우리나라는 정치 공백이 길어서 답답하다 올려주셨습니다. 상호 관세에서 자동차, 의약품이 면세될 수 있다는 가능성 올라오는데요. 일단 지금 대통령 자리가 공백인 만큼 앞으로 어떤 협상이 좀 자세하게 나올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용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조선주는 오늘도 잘 가네 관세 걱정이 없어서 그런가 올려주셨는데요. HD 현대중공업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하나오션, STX 엔진, 다른 조선주들도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는데요. 아무래도 관세에 대한 우려 계속되다 보니 안전지대로 수급 쏠리는 모습입니다. 고점 달리고 있는 종목들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또 삼전을 외국인들이 다시 담았던 이유가 있구나. 돌아와요 8만전자 올려주셨습니다. 그동안 수요 부진으로 가동이 중단됐던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올해 6월부터는 최대로 가동을 돌린다고 합니다. 지금 3일 동안 외국인 순매수 1위가 삼성전자였는데요. 일자는 5만 전자 통과할 수 있을지 그리고 앞으로 따라서 수혜볼 종목까지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전력 설비에 대한 이야기도 올려주셨으니까요. 자세한 궁금증 함께 나눠보시죠. 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고 왔습니다. 자, 오늘 우크라 종전 새벽부터 들려온 소식에 의해서 급등하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고요. 일단은 뮌헨 안보회의가 또 이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오늘로 끝날 것인가? 아니다, 추가로 더 갈 수 있다라는 전망들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서 한번 얘기를 해주시긴 했는데요. 자, 건설 기계 쪽 담아야 한다, 한 종목 이상은 담아야 한다. 조금 눈여겨보는 종목들이 있으면 소개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여러 개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HD 현대건설기계도 그렇고 현대 같은 경우는 이제 인프라코어도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좀 포커스를 잡고 말씀드렸는데 이 두 종목 오늘 잘 갔습니다. HD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는 러시아 지금 이제 전쟁이 일어나기 이전에 데이터를 본다고 하면은 러시아 같은 경우는 연간 건설기계가 약 10,000대 정도 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HD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는 한 10에서 13% 정도 점유율을 갖고 있었고 우크라이나 쪽에서도 한 11% 정도 점유율을 나타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재건주 대장주격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으로 볼 거는 HD 현대인프라코어입니다.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앞전에 우크라이나 건설기기 시장에서 1위 랭크를 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잘 갔었고요. 건설기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계속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종전이 실제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복구를 해야 되는데 가장 필요로 하는 게 건설기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강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으로 본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될 부분이 나는 건설기기 없는데 하신 분들 분명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어디를 보시면 좋냐면 원전 쪽을 또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원전 왜 보셔야 되냐면요.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전쟁 원데이 투데이 한 게 아니에요. 지금 3년 넘게 지금 전쟁을 이어오고 있기 때문에 기간 시설들이 많이 훼손이 됐습니다. 국가 기간 시설 복구하는데 많은 전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원전 쪽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건설기기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원전 그리고 아까 앞전에 오프닝 때 말씀드렸던 자동차도 체크하시면 좋은데 단순 기대감에 올라가는 것들보다는 실체가 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전쟁 이전에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시장에서 어느 정도 점유율을 나타냈던 종목들 위주로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빠르게 여러 종목들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우리 박춘현 매니저님도 마찬가지예요. 앞서서 이런 종전 얘기가 반드시 꼭 나올 것이다. 그때 강한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면서 데모를 또 편입을 했기도 했고 네. 그리고 실제로 오늘 또 최고가를 끌어올리는 모습이었는데 자, 지금도 접근 가능한 거죠?
제 생각에는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지금도 저는 접근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아까 우리 송률 매니저님이 잘 말씀해 주셨다시피 건설기계 쪽, 농기계 쪽, 오늘 대동 쪽 많이 좀 움직였죠. 이렇게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는 그런 기업들을 찾아서 진짜 말 그대로 내 포트에 한 종목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예를 들어서 지금 그걸 전부 다 우리 쪽에 주겠냐, 아무리 우크라이나 재건을 한다는데 그건 유럽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거기서 지금 재건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SG라는 기업이 있는데 아스팔트, 아스콘 기업이거든요. 이미 그 우크라이나 정부에서 무료로 지원을 받아가지고 길을 만들고 있다라고 하네요. 이제 그런 기업들 등등등 해서 재건주는 꼭 저는 진짜 말 그대로 한 종목은 지금이 딱 제일 적기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해서 안보 회의를 통해 이 종전 시나리오가 구체적으로 발표가 된다고 하면 또 다음 주 시작과 함께 강한 흐름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좀 눈여겨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계속 들게 합니다. 자, 자동차와 관련해서 앞서서 우리가 러시아 얘기도 들어봤습니다만 또 하원 의장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하고 의약품 쪽에서는 상호 관세를 좀 면제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 그러면서 현대차가 5% 정도 오르기도 했는데 계속해서 좀 투자가 유망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가요? 일단은 긍정적인 메시지입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는 최근 다음으로 관세 리스크가 더해질 것이다라고 우리가 기피했던 업종 중에 하나인데 지금 이 내용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현대차 지금 앵커님께서 5% 상승 말씀해 주셨는데 굉장히 강한 상승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은 관세가 추가적으로 부과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지금과 같이 가격 경쟁력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미국에서의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이어지고 자,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앞서서 우리가 관세 리스크는 지금부터 이제 막 더해진 시점이 아니란 말이에요. 한 6개월 전부터 미국 대선이 진행이 되면서 계속해서 지금 차트에 녹아져 있는 악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악재에서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는 시점이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도 지금 차트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사실 최근에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악재에서 기대감이 더해지는 것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 저는 이제 현대차 비롯한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는 아직도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 올라갈 수 있는 룸이 많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주들 같은 경우는 중장기 관점으로 한 종목 정도는 편입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장에서 강했던 종목들을 바라보면 뭔가 새로운 분석에 의해서 강했다기보다는 기존에 어제 당장 저희가 이 자리에서 얘기했던 한화그룹주나 그리고 조선방산 같은 무풍지대 얘기가 저희가 어제 당장 했었는데 오늘도 추가 상승을 했거든요. 아마 소외감을 느끼는 분들은 이러한 종목들이 없는 경우가 다수일 것 같은데 지금도 접근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차트만 보면 초보자들이 보기에는 덜컥 겁이 나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앞서 말씀하신 그 현대차 같은 경우도 지금 저는 만약에 그 고점에서 많이 사가지고 고통받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지금 정도가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매수가를 조금 낮추는 정도가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주식은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기대감을 먹고 주가는 자라납니다.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될까 안 될까 이렇게 변동성 이걸 제일 불확실성 이런 걸 제일 싫어하고요. 거의 이 정도면 거의 해주지 않을까, 종전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어떻게 된다? 그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도가 트레이딩 하기에는 가장 좋은 장세고 지금은 우리나라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쪽으로 한 방향으로 딱 이렇게 상방향이다, 횡보다, 하방이다 이렇게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변동성 구간이거든요. 종목 장세입니다. 지금처럼 종목 장세에는 일단 무엇보다도 일단 저렴한 시세에 있는 종목들, 기대감이 있는 저렴한 시세에 있는 종목들, 현대차처럼 이런 종목들이 가장 매매하기에 좋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무래도 종목 장세라고 말씀을 하신 만큼 차트를 잘 보는 게 필요할 텐데 잠시 뒤에 실적 발표 때 리뷰를 좀 자세하게 들어보면서 그런 차트를 보는 방법도 저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은 송률 매니저께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쪽에서 작년 말까지도 계속해서 셧다운 얘기가 많았었는데 이제 올해 해제할 수 있다라는 전망들,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가 상승도 동반된다 이렇게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건가요?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계속 악순환이었죠. 지금 프리미엄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애플한테 점유율 뺏기고 있고 최근 같은 경우는 HBM 부진하면서 전반적으로 악재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좀 긍정적인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가동률 증가라는 뉴스가 나왔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부 같은 경우는 수주 부진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수주원대 적자까지 이어졌었습니다. 그러면서 평택 캠퍼스에서 4나노, 5나노, 7나노 공정에 대해서 50% 정도 가동률을 중단을 했었는데 지금은 긍정적인 메시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엑시노스 수주 물량 증가라든가 아니면은 중국 경기가 지금 이제 회복세를 띠면서 암호화폐 채굴 장비에 대한 그런 이제 수요가 증가하면서 다시 한번 가동률이 증가할 것이다 이런 내용인데 일단 삼성전자 내용만 본다고 하면은 저는 나쁘지 않은 내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워낙에 악재만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나마 긍정적인 메시지가 하나 나왔다 이렇게 보고 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아마 다 공감하실 거예요. 지금 이 주가면은 너무 싼 거 아니야? 근데 또 매수 버튼 안 눌러가요. 지금 상황이 딱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악재만 남아있는 상황에서는 그래도 좀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다만 이제 파운드리가 어느 정도 주축의 역할을 하려면은 중국 시장만 봐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제 TSMC도 어느 정도 견제를 해야 되고 점유율 다시 뺏어와야 되는 이제 이런 실체화가 좀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단순 기대감에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좀 제한적일 것이다 보고 있고 다만 이제 우리가 굳이 이렇게 나쁘게는 볼 필요가 없는 게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워낙에 악재가 다 더해졌어요. 지금이 바닥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하락보다는 상승이 더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오늘 뭐 굵직한 섹터들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지만 사실 개별 종목마다 실적에 따라서 급등하는 종목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뭐 실적 발표에 대한 내용도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두 분은 어떤 종목을 또 토픽으로 꼽아 오셨을지 궁금해집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죠. HD 현대 뒤에 글자 안 붙습니다. 그리고 시프트 업 이렇게 가지고 오셨네요. 자, HD 현대를 가지고 오셨어요. 예, 여러분들 또 이제 기대가 없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먼저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제 하나오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최근까지 잘 갔는데 오늘 또 오른 것 중에 하나가 하나였습니다. 하나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에 잘 가고 있거든요. 지주사라고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이 말을 먼저 드리고 있는 거고요. 예. HD 현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대표적인 지주사 중에 하나입니다. 이 지주사 안에 속해 있는 계열사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세하게 나와져 있습니다. 지금 H현대 같은 경우는 HD, 한국조선해양 35% 가지고 있고 지금 조선뿐만이 아니라 전력기기, 전선, 변압기까지 계열사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정유사까지 지금 가지고 있는데 또 로봇 자회사도 있기 때문에 상장 기대감도 더해져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HD현대 같은 경우 우리가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계열사들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에서 가장 뜨겁게 반응하는 업종들이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이 업종들 같은 경우는 이미 구조적 성장이 시작이 됐습니다. 우호적인 영업 환경이 조성이 됐기 때문에 계열사 성장에 따른 지주사 상승도 어느 정도 더해질 수 있겠고 HD현대 같은 경우는 지금 워낙에 다른 지주사 대비 저는 저평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은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실적 고성장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매출액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했을 때 크게 성장을 안 합니다. 근데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했을 때 55%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반면에 얘 같은 경우는 상대적 저평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예를 들면은 하나 같은 경우 하나 지금 최근에 잘 가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차트 보시면 아실 텐데 하나도 잘 가고 있고 지금 이제 LS도 잘 가고 있어요. 예. 자, 지금 보시면은 하나 지금 천장이 안 보입니다. 천장 다 뚫어졌어요.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하나 여러분들 작년까지만 해도 2만 원대였습니다. 아무도 안 쳐다봤을 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하나도 지금 잘 가고 있고 LS도 잘 가고 있어요. 전선이라고 하면 LS 쪽 빠질 수가 없는데 LS도 지금 84,000원부터 12만 원까지 올랐단 말이에요. 이 얘기를 왜 드리냐? 하나랑 LS가 돈 잘 벌고 있는데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는 4%밖에 되지 않습니다. HD현대 같은 경우는 6.2% 영업이익률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지주사들보다는 지금 원활한 재무제표를 갖고 있고 영업이익률이 높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실적 시즌에 돋보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런 내용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HD현대 지주사가 들어왔고요. 자, 다음 박준현 매니저는 시프트업을 선택하셨네요. 네, 시프트업, 뭐 국내 최고의 게임 개발 스튜디오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또 지금 최근에 또 중국 한알령에 대한 기대감이 쑥쑥 커지고 있습니다. 커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번에 지금 동계 올림픽 중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고위직분이 거기 가서 아주 환대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중국 때리기 하고 있죠. 관세로. 그러기 때문에 중국에서 조금 이 주변 국가들한테 좀 우호적인 제스처를 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일단 가장 큰 부분이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야 우리 친구 하자라고 이야기할 때 그냥 하는 것보다 짜장면에도 한 그릇 사주면서 야 우리 친구 하자라면 더 친해지지 않습니까? 그럼 중국 입장에서는 가장 꺼낼 수 있는 기본적인 카드가 누구나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한알령 해제입니다. 한알령 해제에 대한 부분에서 그러니까 한알령 때문에 가장 피해를 봤던 섹터가 엔터, 게임, 항공, 여행이거든요. 화장품. 특히 이제 게임하고 화장품은 제일 피해가 저는 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알령 해제 그러면 아마 이런 게임 쪽하고 엔터 쪽이 가장 먼저 치고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해서 지금 정도면은 충분히 저는 지금 시세에서는 시프트업 게임주들 한 종목은 좀 담아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기업을 되짚어 보면 박철순 매니저가 올해 첫 편입 종목으로 선택했던 게 바로 이 시프트업인데 그때보다는 매수가가 조금 더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내일 시초가를 봐야 알겠지만요. 과연 두 분의 이 시프트업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지켜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종목의 투자자들이 나누고 있는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시크릿 주주 함께 만나보시죠. 두 번째 시크릿 주주 시간입니다. 현재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님들의 생생한 관심사와 궁금증 해결해 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HD 현대 종목 토론방 입장해 볼게요. 신고가 찍었다고 시총 6조가 넘는 애가 뭐 이리 급하게 움직이냐. 6일에 88,000원대까지 주가가 상승해줬지만 단 3거래일 만에 76,000원대까지 주가가 급락을 했죠. 이 롤러코스터 같은 주가 흐름에 대한 부분 올라와 있습니다. 리포트 2025년 건설 빼고 다 좋다. 네, 자회사들의 주가 상승과 지분가치 증가가 예상된다라는 내용의 리포트인데요. 올해는 조선과 정유 등 핵심 계열사 업황과 실적이 호전될 전망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SMR 추진 선박이라고 정말 SMR의 진심이구나. 지난 12월에 테라파워의 용기를 납품한 데 이어서 오늘 관련된 호재가 또 나왔죠. SMR 기술을 적용한 원자력 추진 컨테이너선 모델을 공개했다라는 소식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네, 다른 의견들도 함께 보시죠. 너무 미끄러져서 또 76,000원부터 81,000원까지 박스황보하겠구만이라고 올라와 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박스권 흐름이 지속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이 기술적 분석 통해서 남겨주셨는데요. 이에 대한 부분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PER이 0.5배, 크크, 실적이 아무리 좋으면 뭐하냐고 올라와 있습니다.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다 상승해줬지만 아직 기업의 가치는 낮게 평가돼 있어서 아쉽다라는 의견 올라와 있고요. 이어서 자세한 의견도 함께 열어보시죠. 로보틱스 쪼개기 상장이자 상장 들어가면 지분 가치가 늘어나 결국 빈 껍데기만 남는다고 라고 이 자세한 부분이 올라와 있습니다. HD 현대 로보틱스는 산업용 로봇 분야에서 1위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데요. 최근 로봇주들의 흐름이 좋게 나타나면서 프리 IPO에 대한 이슈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인사이트 세워보도록 하겠고요. 이번에는 시프트업 종목 토론방으로 입장해 보겠습니다. 공모가 넘으면 뭐하냐, 맨날 67,000원만 찍으면 미끄러지는데 올라와 있습니다. 지난해 7월 이후에 상장한 이후 11월 달에는 47,000원대까지 주가가 하락을 보였습니다. 이후에 반등에 성공해줬지만 계속 67,000원대를 넘지 못해서 아쉽다라는 의견이 올라와 있고요. 2대 주주가 텐센트니 중국에 니케 출시하면 실적은 더 좋아지겠네. 4분기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다 30% 이상 증가를 보였습니다. 4월에는 중국에서 니케가 출시 예정인데요. 이 2대 주주인 텐센트가 퍼블릭싱에 나서는 만큼 기대감도 큰 모습 함께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리포트 기다려왔던 시간이다라는 리포트도 올라와 있습니다. 4분기 실적은 컨센서스에 부합했고 또 2027년에 출시 예정인 신작의 정보도 올해 출시되니까요. 이 기대감도 올라와 있습니다. 이어서 다른 의견들도 함께 읽어볼게요. 외인이랑 연기금이 같이 들어오는 판에 내가 빠질 수야 있나 올라와 있습니다. 네, 이번 달에 외인과 연기금이 모두 한 거래일을 제외하고 매수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부분도 올라와 있습니다. 스텔라 블레이드는 PC판이 꽤 빨리 나온다라는 의견도 올라와 있습니다. 지난해 4월에 콘솔로 출시돼서 100만 장 이상의 판매를 기록했던 스텔라 블레이드가 올해 6월에는 PC 버전으로 출시할 예정인데요. 흥행에 대한 기대감도 가져가볼 수 있겠네요. 보호예수 풀렸어도 안정적이야. 이 정도면 앞으로 더 갈 듯 올라와 있습니다. 지난달 10일에 약 2,500만 주가 이 보호예수가 해제됐지만 주가는 여전히 안정적인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요. 다른 의견들도 함께 보시죠.
영마치 두툼한 거 봐라 라면서 캔들 자체는 어제 내린 만큼 오르긴 했는데 윗골이 긴 거 보면 결국 오는 종가가 사람들이 보고 있는 적정주가 부근이라는 이미지라면서 좀 궁금증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차트를 보면서 당분간은 안정세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타나 있는데요. 자세한 기술적 분석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투자자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왔고요. HD 현대와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로봇에 대한 관심이 높다 보니까 이 로보틱스 상장에 대한 궁금증이 적혀 있었습니다. 일단 프리-IPO이기 때문에 뭐 상장하려면 시간은 수년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 상장 이슈가 뭐 주가에 영향을 좀 미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우리 투자자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좀 디테일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여기에 포커스를 맞출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데 앵커님께서 프리 IPO를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이제 2,500억 규모 정도를 사모펀드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프리 IPO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의견 차이가 큽니다. 이게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두산 로보틱스를 근거로 대면서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연매출 530억일 때 시가총액 8조를 인정받았다. 그래서 우리도 보수적으로 봐도 우리도 8조를 인정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야 무슨 소리냐 너네 지금 끼케봐 1.7조 정도밖에 안 된다 1조 7천억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뭔가 디테일한 이런 이제 데이터조차도 안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상장에 대한 이슈보다는 HD 현대 이 기본적인 밸류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상장 이슈보다는 지금 이제 잘 나가고 있는 뭐 한화라든가 LS를 좀 말씀드렸는데 이런 지주사들보다도 지금 저는 충분히 더 메리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적에 대해서도 여러분들한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얘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한 70조 정도 전망이 되고 있어요. 이 얘기를 왜 드리고 있냐면은 5년 연속 실적 성장 중이다 이렇게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 5년 전 같은 경우는 18조였습니다. 연매출이 계속 성장을 해요. 지금 20조에서 80조, 지금 60조까지 점프를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70조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배당 수익률도 한 5% 정도 됩니다. 배당 매력도 있고 얘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 업종들의 이런 회사들을 자회사로 두고 있습니다. 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주가가 눌림목 구간에 있을 때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여러분들이 목표가를 보신다고 하면은 저는 최고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때 목표가를 최고점을 말씀드릴 예정이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위에 큰 매물대가 없습니다. 88,200원 위에는 큰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눌림목 구간이 왔을 때 나는 아직까지 지주사는 안 갖고 있다 하신 분들 약간 나는 배당 매력이 중요하다 하신 분들은 이런 종목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최고가가 목표가가 얼마인 겁니까? 예, 최근에 이제 2월 6일 날 88,200원인데요. 목표가는 88,200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68,200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HD 현대 지주사로서의 매력을 많이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목표가 88,200원, 손절가 68,200원 이렇게 체크를 함께 해보시죠. 자, 다음은 시프트업으로 넘어가서요. 뭐 영망치 차트다 이런 얘기도 해주시고 뭐 캔들에 대한 얘기도 해주고 계신데 자, 오늘 종가가 64,300원으로 마감이 됐거든요. 앞으로 어떤 흐름 예상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 차트를 잠깐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봉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까 그분이 말씀하셨던 부분이 이 부분을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망치를 거꾸로 세워놓은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두툼하다, 몸통이 두툼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자, 지금 제가 여기 보는 부분들은 일단 기술적으로도 일단 차트상으로는 주가가 계속해서 횡보해주고 있습니다. 6만 원 근처에서 자, 지금 6만 원이 공모가라고 말씀드렸었죠. 저는 이제 거기에 좀 팩트를 좀 맞춰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보호예수 물량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아까 우리 아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렇습니다. 저는요 공모가가 6만 원이기 때문에 100만 주? 6만 원? 근데 그 밑으로 판다?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1,000만 주가 나와도 악재가 아닙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공모가가 6,000원인데 지금 6만 원 선에서 공모 물량이 나온다? 그건 악재입니다. 제가 한번 지난번에 그 온코크로스 지금 거의 한 99% 수익이 돼 있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온코크로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잠깐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코크로스도 지금 이때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1월 한 중순 이후에 가지고 나왔는데 이때도 지금 7,000원대였죠. 근데 그때 말씀드렸던 게 7,300원이 이 종목은 공모가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때도 종목 토론방에서 어떤 분이 공모가가 7,300원인데 맨날 이 종목은 7,000원대 왔다 갔다 한다. 예.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15,000원대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물량 나올 때쯤 돼가지고. 자, 그렇다면은 지금 시프트업도 마찬가지로 이제 곧 이제 1년이 다가옵니다. 곧 1년이 다가오기 때문에 저는 지금 어마어마한 수익을 내는 것보다는 이 시프트업은 더 이상 빠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공모가가 6,000원대이기 때문에 지금 그 가격대고 더 이상 빠지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차분히 분할 매수해 놓으면 올 여름 전에, 봄 전에 한번 시세가 한 번 정도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거래량이 한번 터져주면 이제 하루 거래량이 그러니까 오전 거래량이 한 500만 주 이상 거래가 발생을 하면은요 그날 한 1,000만 주 이상 발생한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하방보다는 상방이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공모가 6,000원에 저는 팩트를 한번 맞춰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워낙 뭐 뜨겁게 상장을 했던 시프트업이다 보니까 기대가 컸는데 일단은 상장 첫날이 최고점으로 지금 잡혀 있는 상태고 이 박스권 공모가 부근의 박스권을 언제 뚫을 것인가 관심이 많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제 뚫고 올라간다 그렇게 전망을 하셨으니까요. 그럼 네. 어디까지 갈 수 있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최대한 자제해가지고 억누르고 해서 잡았던 목표가는 일단 9만 원. 9만 원. 예. 네, 9만 원 제시해 드릴 거고요. 손절 라인은 지금 5만 5천 원. 지금 현주가가 6만 원, 6만 4천 원이니까 아래로 떨어지면 한 10%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수익을 낸다라고 하게 되면은 9만 원, 주당 3만 원 정도 되니까 한 50% 이상 예. 수익을 거두면 이 정도면 한번 배팅 해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떨어지는 건 제한적이어서 손절가는 5만 5천 원 정도로 잡아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종목에 대한 가격 전략까지 알아봤고요.